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경찰 일선에서 30일 열기로 했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습니다. 처음 이 회의를 주도했던 서울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 철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김 경감은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 방법이 없어진 상태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철회 배경을 밝혔습니다. 김 경감은 지금까지 14만 동료 경찰들을 피땀 흘린 노력들로 우리 국민, 국회, 사회는 경찰국 설치가 검소한 박에 대한 추잡스럽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보복행위이자 권력남용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해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참가가 예상된 전체 경찰회의가 일단 공식적으로 철회됨에 따라 경찰 내부 반발 사태는 다소 소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26일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당부 불개입 입장을 밝혀온 가운데 이 대표 중징계 사태를 둘러싼 윤심 작용설과도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윤핵관 권성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이날 오후 대정부 질문이 열린 본회의장에 있던 권 대행의 휴대전화 텔레그램 화면이 사진기자에 포착되면서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화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에 이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발신자는 대통령 윤석열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에 권 대행은 대통령님의 뜻을 잘 받들어 당정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화창 하단에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이모티콘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윤 대통령인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KBS 사장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의혹으로 KBS 노동조합에 고발당한 김희철 사장 측이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의 관련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26일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KBS가 김 사장을 임명할 당시 중간 면접 자료 및 결과와 공익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KBS 이사회 사무국은 개인정보 이유 등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69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전국 노병대회를 개최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노병대회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황에서 김 위원이 참석해 연설을 통해 핵실험 등 핵 무력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됐지만 김 위원장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윤 정부의 감세 정책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부자에게 주로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했고 정부와 여당은 투자 확대와 장기적 경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은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 역할과 징세 규모, 복지 지출 등 경제 간부터 큰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 민주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와 포용 성장에 동의하냐고 묻자 한덕수 총리는 복지 정책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예를 들어 포용 정책을 한다면서 최저임금을 너무 급속히 올리면 오히려 약자를 노동시장에서 축출해버리게 된다고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일 직전 월선한 북한 선박을 약식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북측에 송환 통보한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문 정부는 대선 전날인 3월 8일 군인 6명 등 7명을 태운 북한 선박이 서 NLL을 넘어왔는데도 5시간만 조사한 것도 모자라 그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에 북한의 송환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단장인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보고에 따르면 백용두 주군 안보지원사 지부는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월선 선박과 선원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인 이날 오후 5시에 국방부 북한정책관은 대북정책관으로부터 월선 인원을 북송하겠다는 내용의 전통문을 북측에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바로 군 통신선을 통해 전통문을 보냈다고 한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북송을 통보했다는 것은 조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한미 관계가 한국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의 토대였다면서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27일 한국전 정전협정일 69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포고문을 내고 거의 70년간 지속된 평화와 양국 국민의 관계는 한국을 번성하는 민주주의와 믿기 힘든 경제적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SK그룹이 22억 달러의 대미 신규 투자를 발표한 데 대해 역사적 발표라며 한박웃음을 지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방문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화상으로 면담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220억 달러, 약 29조 원의 신규 투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또 SK가 이미 발표한 70억 달러 투자까지 포함하면 투자액이 300억 달러에 가깝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입니다. 6.25 전쟁에서 한국을 지킨 유엔군 희생정신을 가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이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위대한 약속, We Go Together를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참전 유공자, 정부 주요 인사, 시민, 학생, 군장병 등 약 1000명이 참석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차 부지 개발 사업이 약 10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이곳에 123층인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은 초고층 건물을 세우고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